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시장 출렁.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말 그대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네, 거의 이제는 공포의 수준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네. 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옵션 만기일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어제와 그제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아시아라든가 미국, 유럽 증시에 비해서는 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뭐 아시아, 유럽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루에 다 받으면서 3% 넘게 보통 시장이 3% 넘게 빠지면 우리가 뭐 조심스럽지만 네. 폭락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보여졌고요. 더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지금 역외 환율까지 보면 1183원. 이게 불과 2주 반, 3주 전에 1130원대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1183원까지 왔고 약 한 30분 전에 또 북한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네, 발표가 그런 나오고 소식이 있으면서 전해지네요. 이게 지금 다시 또 내일 시장까지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도 오늘 한 2% 빠졌고 네. 일본도 1% 빠졌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한 10%까지 폭락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GDP는 23조 달러예요. 중국이 19조 달러.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1.5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뭐 엄청나게 비중은 낮은데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GDP에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안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능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년 100조 이상을 중국이 흑자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매년 이렇게 100조씩 중국이 흑자를 남기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뭐 10일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관세를 10%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걸 25%로 올려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그 수출하는 것을 많이 낮추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계속되니까 아시아, 유럽 전 세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오늘 밤에 결판 나게 되는데 협상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막판에 합의를 깼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워딩 중국이 네. 합의를 깼다. 이게 실은 충격을 더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뜯어보면 합의를 지금 깼다는 뜻이 아니라 네. 원래 잘 가던 합의를 중국이 깼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2천억 달러에 네. 10일이라는 기한으로 25% 고율 관세를 지정한 것이다. 네. 그러나 지금 류호 부총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틀간의 협상을 통해서 뭐 어쨌든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그러니까 합의를 깼다라는 게 지금 벌어진 것은 아니고요. 네. 합의를 원래 했던 걸 깼기 때문에 자신이 고율 관세 25%를 꺼내든 거다라는 명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낙관하지 않는 게 바로 중국도 만에 하나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1분 뒤에 뭐 작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원래 수입품이 작기 때문에 네. 한 600억 달러에 우리도 보복 관세를 똑같이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결코 중국이 굴복하거나 뭐 항복하거나 뭐 밑지는 장사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아마도 시장이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을 때는 잘 되겠지 하다가 네. 왕창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이제 공포가 들어오게 된 그런 단계가 된 거죠. 네. 교수님 이런 미중 간의 분위기 도대체 몇 달을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의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 지금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입니다. 네. 지적재산권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과거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의 원서를 학교 앞에 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책값이 막 100달러가 넘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적재산권을 다 인정을 해서 더 이상 대학교 앞에서 복사를 안 해줍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도 대학교 앞에서 해적판, 네. 복사를 해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 그다음 환율 문제, 또
우리가 이제 유치산업보호론이라 그래서 중국의 국유 기업이 미국 기업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약하니까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한테 많은 돈을 대줬거든요. 보조금을. 그런데 이런 보조금 주는 것, 지적재산권 관련된 모든 것을 중국이 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그 요구사항을 법 개정까지 해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예요. 3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그 수입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니까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10%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큰 교역국이 중국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두 강대국이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주가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따져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 협상이냐 불발이냐 이에 따른 무역 전쟁의 종전과 확전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엄청 크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 극적 타결 뭐 이런 네. 보도가 난다면 아마 지금에 빠진 부분도 바로 되돌리고요. 나아가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은 데 핵심 요인이 실은 미중 무역 분쟁, 패권 전쟁이 컸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류어 부총리와 미국의 협상단이 타결이 못 돼서 그대로 못한 채 날아가게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 치고받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한동안은 전 세계 금융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는 없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수출 부분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그렇죠. 거예요. 이미 네. 반도체 경기도 이제 쪼그라든 마당에 수출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면 뭐 당장 우리나라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5월부터는 흑자를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연기라는 카드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네. 이제는 연기란 카드는 좀 배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양국이 이 사안을 연기할 것 네.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이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현재 미국 USA 대표가 지금 이번 협상에 선봉에 섰는데 이 라이트하이저가 과거에 일본을 굴복시켰던 플라자 협정이 있습니다. 이제 엔화 인유적인 그때 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국가를 패권국인 미국이 어떻게 공략하고 손보는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라이트하이저가 나섰다라는 것이 아마도 초강경 모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큰 걱정입니다. 1,200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4,500억 달러인데 대만은 지금 7,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GDP로 한 1.5배 정도 되는데 중국은 그 국가 GDP 한 80% 정도를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전체 GDP의 한 3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환 위기가 또 날 수 있다고 내가 항상 걱정을 하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80%를 교역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조국이 굉장히 강하고 무역 의존도 아주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80%를 수출 수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나라 1.75, 미국이 2.5%인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좀 안정화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 투입되어 있는 외환 달러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또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론은 우리나라도 충분하게 외환 보유고도 비축을 좀 해야 되겠고 또한 국내나 국제 경제 시장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한국은행이 철저하게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밤 사이에 나올 무역 협상의 결과 잘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